나는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은 늘 가난했다. 특히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리 가족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셨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학비가 없어 자주 결석했고 때때로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가운데 뛰어난 나의 외모 때문인지 결혼정보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왔다. 많은 여성들이 전쟁을 피해 더 나은 삶을 찾으려 했고 나 또한 가족을 위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을 통해 한국으로 시집을 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면 가족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점차 주변에서도 비슷한 선택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자 나도 고민에 빠졌다. 부모님의 병원비는 점점 쌓여갔고 동생들은 학업을 이어나가고 싶어 했지만 학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을 앓고 계셨지만 병원에 가는 것이 사치였다. 어머니는 농사일로 손이 굳어져 일을 하기도 힘들었고 나 또한 가족을 돕기 위해 학교를 자주 빠지며 집안일을 거들어야 했다. 동생들은 공부를 잘했지만 등록금을 낼 길이 없어 점점 희망을 잃어갔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버거웠고 미래는 막막하기만 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결국 가족을 위해 나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업체에서 소개해준 남자는 한국 나이로 55세였다. 그의 프로필 사진을 처음 봤을 때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차분한 인상을 풍겼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순간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사진 속 모습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고 피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첫인상이 주는 충격에 머리가 하얘졌다. 나와 무려 36살 차이. 그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길 내내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나와 36살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걱정스러워하셨다. 너 정말 괜찮겠니? 너무 나이 차이가 크지 않니? 라고 어머니는 망설이는 듯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렴. 이게 너에게 가장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내가 떠나면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동생들은? 하지만 더 이상 가난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은 두려웠다. 결국 부모님도 점차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야. 가면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반발도 했지만 하루하루 쌓여가는 현실의 무게 속에서 결국 나는 등을 떠밀리듯 그들의 말에 동의하고 말았다. 나는 결국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내 앞에 선 남편은 사진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보며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기에 물러설 수도 없었다. 나는 그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가 사는 곳은 서울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그래도 중소도시 정도를 기대했지만 도착한 곳은 산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가게 하나 찾기도 힘든 곳, 대중교통은커녕 버스도 하루에 서너 번만 다니는 그런 곳이었다. 시골이란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나를 반긴 것은 낡은 집과 푸석푸석한 흙길 뿐이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신발 바닥에 묻어나는 먼지가 현실을 더욱 실감나게 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낡은 옷을 여미며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집이라 부르기엔 너무 허름한 건물이 눈앞에 서 있었고 곳곳이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진 창틀이 오래된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삶을 상상하니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두려웠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목이 메었지만 울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이곳에 왔다. 이제는 내 선택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남편은 말이 많지 않았다. 처음엔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하는 듯했다. 그는 마치 연애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서툴렀다. 나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고 어쩌다 손이 스치면 움찔하며 놀라곤 했다. 식사 자리에서도 나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몇 마디 하다가 머뭇거리며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런 모습에서 그는 평생을 혼자 지내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나도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그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짠하게 느껴졌다. 다행히 시부모님은 따뜻한 분들이었다.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지? 라며 내 손을 잡아주셨다. 시어머니는 매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었고 시아버지는 농사일을 천천히 가르쳐 주셨다. 낯선 환경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신 분들이었다. 남편과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너무 달랐다. 처음에는 대화조차 어려웠다.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서툴게 말했지만 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예를 들어 남편과 함께 시장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채소를 설명하려 했지만 점원은 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결국 나는 손짓으로 가리키며 간신히 구매할 수 있었다. 또 한 번은 병원에서 의사와 소통이 되지 않아 처방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도 있었다. 시어머니와 대화를 할 때도 그녀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해 어색한 침묵이 흐르곤 했다. 때때로 내 말이 어눌하다고 남편이 살짝 웃을 때면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럴 때마다 답답함에 눈물이 났다. 장을 보러 갔을 때 마트에서 점원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다른 손님을 먼저 응대할 때면 속상하고 창피했다.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당황스러웠다. 시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도 간단한 단어는 알아듣지만 빠르게 말할 때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어 울컥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남편은 화를 내지 않았다.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내 말을 들으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내가 한국어를 서툴게 구사하는 것을 보고 난감해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나를 돕기 위해 작은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다. 우리가 함께 마트에 가면 그는 내가 어려워하는 단어들을 적어주었고 집에서는 함께 어린이용 한국어 교재를 보며 단어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가끔은 내 발음이 틀릴 때 살짝 웃기도 했지만 절대 나를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가르쳐주곤 했다. 어느 날 내가 시장에서 혼자 물건을 사고 돌아오자 남편은 활짝 웃으며 우리 아내, 이제 한국말 잘하네. 라며 칭찬해 주었다. 그 말 한마디에 뿌듯함과 함께 마음이 따뜻해졌다. 가끔은 작은 손짓과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해 나갔다. 남편과 함께 밭일을 하며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졌고 처음에는 주로 농사일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지만 점점 서로의 삶에 대해 나누게 되었다. 남편은 젊었을 때 가족을 부양하느라 연애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수줍은 듯 웃으며 사실 나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나도 낯설긴 해요. 하지만 천천히 서로 배워가면 되겠죠? 라고 답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서툴지만 따뜻하게 나를 챙기려 노력했다. 어느 날 옆 마을에 국제 결혼을 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찾아갔고 그녀도 나처럼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서로의 언어로 수다를 떨며 외로움을 달랬다. 그녀는 내가 모르는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우크라이나 요리를 알려주었다. 가끔은 그녀의 집에서 우크라이나 음식을 만들어 남편과 함께 먹으며 잠시나마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었다. 덕분에 나는 점점 이곳에서의 삶이 외롭지만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를 신기하게 바라보던 이웃들도 이제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었다. 특히 시부모님의 사랑과 배려가 나를 버틸 수 있게 해주었다. 가끔은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걸까? 라는 고민이 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이곳에 강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나름의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비록 한국에 온 이유는 돈 때문이었지만 나는 여기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을 배우고 있었다. 시부모님과 함께 김장을 하고 마을 잔치에서 음식을 나르며 웃고 때때로 남편과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일상이 점점 익숙해졌다. 물론 여전히 외로울 때도 있고 그리운 순간도 많지만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제는 나도 남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그가 힘들어할 때 말을 걸며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이 작은 마을이 점점 내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그리워하지만
한국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사랑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라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자리를 잡으면 낯선 땅도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